밭을 연상하자 이래 했고, 식물을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이게 식물을 꽉 심은 것보다도 더 예쁘게 그 품을 딱 잡고 애들이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마다 색을 바꿔나가는 이런 특징 때문에 제가 좀 좋고, 특히 호삼목 이거는 다른 데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 호삼목은 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가 저기 저기 사진팀에 사는 강남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정원을 많이 구성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요청한 거야. 소나무를 좀 호삼목을 좀 구해주십시오. 대신에 끝나고 나면 내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제가 그걸 이제 정원을 구성해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 사진에서 아까 봤겠지만, 광화문광장 그 정원도 제가 했고요. 청와대도 했고, 공간도 했고, 국회의장 공간도 있고, 국회 앞에 그 정원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부분 다 10년 내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부직포가 있죠? 예, 부직포 있잖아요. 이 정원은 과학이어야 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정원을 한다고 불 꽂고 막 이런 것들에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 멀칭이라는 것들을 반드시합니다. 멀칭을 해요. 정원할 때도 안 되면 비닐로라도 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착을 시켜놓으면, 멀칭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풀이 첫째 안 나오는 거, 둘째 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양에 물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통기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있고 적당한 온도가 있으니까 계속 물이 있으니까 그 안에 미생물 활동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토양이 빠지는 걸 막아서 유기물을 많이 넣지 않더라도 땅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정원하실 때는 반드시 멀칭하시고, 그 멀칭제가 보기 싫으면 이렇게 그 미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보시면 되고요. 뒤에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돌 가지고 한 거예요. 돌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런 거 일단은 앞으로 힘으로 나오더라도 하기하기 쉬워. 지금 여기는 몇 개를 지금 펴냈는데요. 그걸 증식하느라고. 하여간에 여기는 저기 뒤에를 보시면 다 마찬가지지만 평방당 7종류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7종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데는 5종이 들어갔어요. 여기 안에 튀집도 들어있고, 지금 이 꽃잔디가 이 부분은 올해 좀 많이 죽었어요. 꽃잔디가 올해 비가 많이 왔으니까 죽었는데, 실제로 이 꽃잔디가 런던 나가는 친구잖아요. 런던 나가는 친구가 아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할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내행성, 혼행성 식물입니다. 꽃잔디라는 친구가. 양지 식물에다가 혼행성이야.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여름에는 땡그리고 그냥 호흡을 안 하고 호흡을 최소한 뿌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니네들 살아. 니네들 살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 다리가 파래졌잖아요. 이 사람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봄 되면 더 많이 자라. 그래도 봄 되면 튤립이 피는데 밑에 뭐가 꽃잔디가 펴줘가지고 튤립을 다 피워내는 거예요. 아까 저기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강의하면서 안 보여드렸어. 미안합니다.
그럼 꽃잔디가 전체 피어 있는데 튤립이 전체 다 피는 거예요. 튤립이 여기는 뭐 한두 개 피는 게 아니라 튤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펴. 그런데 그 튤립이 질 때 꽃잔디가 싹 지면서 다른 얘도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면서 꽃잔디는 또 땡으로 앉아있어 지금. 네. 그리고 정원은 관리하는 거예요. 정원은 관리할 주체입니다. 근데 정원을 한번 해놓고 관리 안 해도 되는 정원 그러면 그건 정원이 아니야. 근데 꽃잔디가 이렇게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가을에 조금 더 심어주면 돼. 튤립 심을 때 튤립을 그럼 어떻게 심느냐? 튤립은 지금 뿌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네. 튤립을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튤립 캐시면 안 돼요? 튤립 캐는 거 아닙니다. 튤립을 캐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 교과서는 농업인을 위한 거야. 우리나라는 많은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유럽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캐가지고 보관해라 이 얘기였어요. 캐가지고 보관해라. 그 보관이라는 뜻, 캐라는 뜻은 뭐냐면 농업. 네덜란드 애들이 당연히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관해놨다가 팔아야 돼. 그러니까 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정원의 거는 캐는 게 아닙니다. 자, 마늘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어요? 양파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자, 조건이 있어. 그냥 하면 꽃이 안 펴. 그냥 놔두면 꽃이 안 펴요. 그래서 꽃이 한 무타리가 떨어졌다 꽃이 실어져요. 꽃이 이럴 때 가장 예쁜데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무타리 하나. 근데 잘라줘요. 뭘? 꽃줄기를 잘라줘야지. 왜냐면 가만히 놔두면 이파에 있는 양분이 모두 열매로 가. 열매를 다 익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분이 작아져서 꽃이 안 피어나 작게 피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꽃을 딱 자르면 2개 펴. 꽃 딱 자르면 4개 펴. 8개 피어. 다만 거기서 1개 탈도 할 수도 있어요. 4개 펴야 되는데 3개 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하나가 딱 싹이 나와. 이파리만 나와. 그것도 잘 관리하면 내년엔 다시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원에는 올해도 꽃을 조금 튤립을 더 조금 첨가를 해요. 그러면 크게 피면은 1년생이야. 2개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그러면 2년생이고 4개 폈다? 그러면 4년생, 3년생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튤립은 캐지 마십시오. 그냥 튤립이 튤립을 보관할 수 있는 이 땅은 어떻게 온도가 막 급하게 올라가 내려갔다 합니까? 안 하죠? 아주 땅 속에 우리가 김치를 땅 속에 묻어서 관리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튤립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더 행복해. 근데 그걸 캐가지고 건조한데 갖다 말려놓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튤립이나 종자를 몇 cm로 심으라고 해요? 네, 2-3배. 종자를 우리가 심을 때 종자 크기의 2-3배. 튤립도 부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크기의 2-3배. 그러니까 튤립이 보통 두께가 5cm다 그러면 15cm. 그죠? 알리움 크지, 알리움. 알리움은 이 주먹만 하니까, 그 7cm, 8cm 돼요. 그러면 38, 24, 24cm. 그런데, 꽃을 나는 좀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가볍게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꽃을 조금 더, 5cm 하나 심고, 10cm 하나 심으면 일주일 차이를 낸다고. 꽃을 길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생물하고 뿌리하고 자기가 생육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지금 우리 정원은요, 여기는 주로 노란색, 빨간색을 주로 많이 써놨어요. 여기는 입구가 저기니까 활기차야 돼, 정원이. 네, 정원이 활기차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라스용으로 많이 해놓고, 저기는 보라색 흰색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지역별로 다 달라.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겠죠. 가을이니까 그라스로 마무리한 거예요. 한겨울에 된 거죠. 예, 한겨울에 이러고 있어요. 예, 한겨울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펴는 거 심으시면 돼요. 심으시는데 100% 그건 작아져요. 튤립궁은 지금 켜놓은 거는 내년에 꽃을 조그맣게 피우든지 또 한 번 더 캐면 없어져.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네덜란드 친구들이 튤립이 한 번만 심으면 청와대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예? 걔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열매 맺히면 꽃을 잘라 주세요. 열매 맺히면 무조건 이거는 그럼 왜 안 잘랐을까요? 겨울에 보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는 발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발화하는 애는 다 잘랐잖아. 보세요, 이거 발화하는 애는 다 잘라버렸죠. 네? 잘랐죠. 이거 품종 이름을 알고 있어요. 골든타워. 골든타워요? 예. 그거 좀새풀이에요. 좀새풀? 좀새풀 골든타워. 너무 예뻐서. 예. 색깔도 아주. 오케이.
자, 올해는 구건이 별로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장마철이 길다고 해서 개들이 물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물러지느냐? 토양 속에 고자리가 있습니다. 토양 속에 벌레가 많이 있어서 구건은 알맹이 이거는 영양분 덩어리야. 그러니까 곤충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뭘 먹고 싶어. 그러면 가서 고자리가 그 밑에를 또 이렇게 긁는단 말이에요. 긁으면 그걸로 물이 침투해가지고 뜯기게 돼. 그러니까 토양살충제라는 걸 뿌려주셔야 됩니다. 토양살충제. 예, 그러니까 정원에는 가끔 토양살충제 뿌려주셔야 돼요. 흑기풀 같은 거, 그건 알뿌리를 많이 쓰는 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 빠짐이 좋아야 돼. 이건 여기는 밑에가 논바닥이에요. 논바닥이니까 물이 잘 안 빠져. 여기 800개 흙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산을 만드느라고. 이 부분, 지금 핑크물리 저 자리가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고, 저 자리가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 내가 찢어가지고 암들을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건 다시 손을 조금 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물, 아까 얘기했잖아. 물, 햇볕, 온도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물이라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빗물을 줬을 때 그 빗물이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해. 다른 것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빗물은 왜? 땅이 가지고 있잖아. 이게 물이 흐른다고 배수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땅에 경사가 있어도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갔다. 아, 우리 배수가 잘 돼요. 그건 거짓말. 땅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토양의 질이 결정하는 거야. 에?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서 기상, 액상, 아니 고상, 토양 이게 3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에?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야 돼. 공기가 충분히 잘 되려면 뭐래요? 퇴비가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야. 퇴비를 많이 넣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퇴비를 많이 넣으면 그게 기상, 그러니까 공급 기상,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돼. 거기에 또 빗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돼. 그게 보비력과 보수력을 조합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양은 자꾸 이렇게 유기물을 넣어줘야 돼. 이게 아까요. 토양이 마사토하고 피토모스하고 퇴비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거의 3대 3.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오아시스 만들 때 그렇게 써요. 네, 오아시스 만들 때. 오아시스 내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아시스 만들 때는 그렇게 쓰고요. 토양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가지고 있다가 물을 식물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딱딱한 토양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 식물이 먹으려고 그러면 안 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이 금방, 아까 내가 했죠. 장마가 이렇게 확 왔어. 그 다음 주에 보면 애들이 그래, 이렇게. 물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까 다 빼먹었구나. 식물이 다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물이 있어서 그래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식물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 이유는 물이 세포 안에 튼튼하게 있어야 이렇게 큰 나무를 서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물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서 있어. 그런데 얘가 조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물 줘야 돼. 그럴 때 우리가 54일 동안 장마 길었기 때문에 뿌리를 다 없앴다고 얘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장마 끝났으니까 물 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물 틀고 있잖아. 물 막 틀고 지금 틀고 있죠. 근데 이런 역할, 올해는 물을 자꾸 줘야 돼. 지금도 넣지 않았으면 물 주셔야 돼요. 겨울에도 물 줘야 됩니다. 겨울에도 물 줘야 돼요. 겨울에 사과나무를 얼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물을 주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저기 산에 올라갔을 때 바람이 확 부는데 그 바람에도 이 나무가 얼어 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안개가 있거든? 눈이 오거든? 그러면 이게 눈꽃이 핀다고 그러는데 그게 눈이 떨어져서 쌓이는 게 아니라 수락산을 넘어오는 그 물 수증기가 이렇게 얼음을 얼려놓는 거야. 그럼 에스키모잖아. 그런데 식물이 체온이 있습니다. 식물이 체온이 있어요. 식물 체온하고 얼음에 이 알갱이가 부딪히는 그 부분이 막이 형성돼, 물로. 에? 그래서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사했다 그래. 동사가 아니라 근조성 동해입니다. 근조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나무 심어놨다. 물 줘야 돼, 안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돼. 물을 완전히 해가지고 물을 토양을 얼려버려야 돼. 땅을 얼려놓으면 죽지 않는데, 아이고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야. 추우면 안 되니까 물을 안 줘? 그럼 100% 너 죽으라. 똑같은 거야. 우리가 군대 갔다 온 분은 그런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경험을 한 분들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분들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따뜻한데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또 뿌리잖아. 그럼 추워. 그러니까 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은 보온제예요. 우리가 저기 수액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뽑아먹는 단풍나무 수액.
고로쇠 수액,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보호하는 물이야. 자기를 그 추위에, 응? 자기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싹을 틔우려고 그럴 때, 다른 때보다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충분히 여기다 저장을 한다고, 물을. 그런데 그걸 우리는 빼먹잖아. 그리고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하다는데 아침 보통은 아침에 주라고 그러는데, 그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시면 돼요. 예, 그 뭐 10시 이전에, 뭐 햇볕 이전에 주라고 그러는데, 뭐 햇볕이 탄다, 물이 이렇게 약광이 생기면, 그 여름에 한낮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때는 해당 안 되고, 실에 있던 거, 교실에 있던 걸 나와서 줬을 때는, 예, 그 일반적인. 부분을 상토에 심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화분에 네, 괜찮습니다. 물만 잘 주지. 튤립은 물 많이 줘야 돼요. 튤립은 생육기 때 물 많이 줘야 됩니다. 땅에 심어놓고 심고 이렇게 해야 되나? 봄을 있으시면. 근데 그럼요. 걔들이 계속 준비 된다는 거지. 겨울엔 단다고 생각하고 걔들은 뿌리 속을 가을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겨울 동안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비가 눈이 많이 올 때도 필요 없고 건조하다 생각할 때는 물 한 번씩 주는 게 좋아요. 그게 브라인드라고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브라인드는 뭐냐면 나와가지고 꽃이 제대로 안 피고 그냥 꽃만 지는 게 있어요. 그게 브라인드인데 그 건조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화하시잖아요. 딱 튤립이 구근에 안 좋아서 이래. 그게 아니고 건조해서 그래. 네? 그러니까 튤립은 텐산산맥이 원산지입니다. 텐산산맥이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거기는 물을 끼고 있다고. 만년설이. 그러니까 꽃필 때, 튤립이 꽃필 때 물이 줄줄 땀을 줄줄 흘러. 물이 줄줄 흐른다니까 나는 그때 한 년 가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물을 안 주면, 그때 꽃에 물을 많이 주면, 튤립을 많이 주면 좋아진다. 물 많이 주셔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생을 마감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물을 안 주실 거예요. 또 이거 그래. 아, 열매 맺는 품종이고 열매 안 맺는 품종이 있어요. 열매 안 맺는 품종은 제가 안 잘랐고요. 열매 맺는 품종만 제가 잘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제가 너는 꽃 펴, 그럼 꽃 펴야 되고 너는 야 저 네가 이제 펴, 그럼 내가 펴야 돼. 그거 다 품종을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1년에 100장 찍으면 100장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주기를 가. 자, 이런 것들을 보세요. 한 포기 써 있잖아요. 다 한 포기짜리죠? 자, 이게 막 지가 남들 잘하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간격을 자세히 봐. 간격이 보통 그 키만큼 간격을 띄워놨잖아요. 억새도. 그죠? 자, 요 라인에 7품종이 심겨지려고 그러면 해배당 7개가 심겨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심겨졌습니다만은, 봄부터 가을까지 어떻게 그러면 피냐? 그러면, 야, 얘한테 그래. 야, 너는 봄에는 조금만 자라라. 왜? 가을에 채성기에 도달하는 친구들은 6월달까지는 잘 안 자라요. 억새 같은 것도 봄에 빨리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다 그게 프로그램 돼 있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요 한 포기를 보시면 키만큼 포기가 늘어나잖아. 그죠?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만큼? 얘도 마찬가지야. 키만큼이야. 대체로 우리 온대지방에 사는 식물 대체로 키만큼 포기가 벌어. 그러니까 키만큼 떼어서 심으면 가장 나중에는 풍족한 때. 그러니까 키만큼이니까 얘가 이만큼 키만큼이면 이만큼이잖아. 그럼 이만큼을 떼갖고 심어. 여기다 심어. 그럼 요 사이가 비잖아요. 그러면 다른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식물 따로 심고 여름 식물 따로 심고 가을 식물 따로 심으면 야 펴 그럼 피고 야 너 저 그럼 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는 멀칭을 안 하셨죠? 아 이거는 멀칭 했다가 벗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거 보세요. 내가 멀칭한 거 보여드릴게요. 올해 만든 정원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이게 어디였어요? 그 쫙 폈죠? 제가 아까 말한 거 봐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그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물들은 야한테 약입니다. 모델을 품종을 만드는 이렇게 대부분을 다 못하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약했죠? 여기 봐봐. 얼었잖아요. 다른 애들은 안 얼었는데 얘는 얼었잖아. 그죠? 이런 친구들은
결정적으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태생이 네덜란드 쪽이나 미국에서 만든 거야. 우리 쪽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지가 알아서 온도에 빨리 반응한단 말이야. 이건 겨울에 드시게? 12월 달에 있어요.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꽃을 벌리고 잡지 마. 이 꽃잎을 벌리고 안 벌리고를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얘가 아침 되면 나 꽃 펴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햇볕이 비쳐서 이게 이벌게야만이 얘가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이 파리는 다 죽어. 쭈글린 다 죽었는데도 얘가 꽃이 펴. 빼르르 펴. 왜? 햇빛이 때리면 잎에 물기만 있으면 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올 봄에 제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다 안정이 됐죠. 올해 꽃이 참 좋았어요, 이거. 꽃이 참 좋았어요. 이게 따랐다가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이제 수리보다가 심은 거 지금 오고요. 심으면서 분이 다 해줬을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요거는 지금 이제 땅에서 충분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잡초하고 누가 이길까? 얘들이 이긴단 말이야. 얘들이 이제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잡초 경쟁을 이미 회피시켜준 거야, 내가. 그렇게 농업은 과학이고 정원도 과학이어야만 돼.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질문이 없으면 오늘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뭐? 사진 한번 찍을까? 선생님 이거 풍경등록 할 거예요. 저 친구. 이 친구가 풍경등록 할 건데, 이게 제가 신장에 여행을 갔어요. 제가 어디를 한 번씩 멀리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갔더니 이게 자작나무가 아니라 포플러인 거야. 그래서 네 종류를 가져와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나무가